현재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기술적 지각 변동이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TSMC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2027년이 되어서야 유리기판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으며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소 차세대 기술 계획을 미리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TSMC가 이런 이례적인 고백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는 TSMC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성이 가하고 있는 엄청난 기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삼성은 이미 2025년 4분기에 세종 공장에서 유리기판 시험 생산을 시작하며 경쟁자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2027년 본격 생산을 목표로 공장을 돌리는 동안 TSMC는 그제야 가능성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은 AMD, 브로드컴, 그리고 아마존 AWS와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에게 유리기판 샘플을 전달했습니다. 과거 3나노 공정에서 고전하며 TSMC에 밀리던 삼성이 어떻게 유리기판 하나로 판도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유리기판 시장은 2028년까지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시장이 단 3년 만에 11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 동력은 바로 챗 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요구하는 엄청난 연산 능력 때문입니다. AI를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칩의 크기가 커져야 하지만 기존 방식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같은 최신 AI 칩은 TSMC의 코어스라는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을 통해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 공정의 핵심 소재인 플라스틱 유기 기판은 칩의 크기가 커질수록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냅니다. 플라스틱 기판은 크기가 140mm를 넘어가면 열에 의해 마치 뜨거운 차 안의 플라스틱처럼 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유리기판은 표면이 머리카락보다 수백 배 더 매끄러워 플라스틱보다 최대 100배 더 정교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더 가는 회로 선을 그릴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는 선을 통해 같은 면적의 더 많은 회로를 집약시킴으로써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열 팽창으로 플라스틱과 달리 유리는 반도체 칩과 거의 동일한 속도로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유리는 반도체 칩과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하여 대형 칩을 만들어도 뒤틀림없이 안정적인 결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현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으며 챗 GPT 구동을 위해 수천 개의 GPU가 동원되는 상황입니다. 칩이 커질수록 이를 받쳐주는 기판도 함께 커져야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140mm 나는 물리적 한계선에 부딪혀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얇은 종이 위에 무거운 레고 블록을 수백 개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종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구겨지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나 루비는 기존보다 훨씬 많은 HBM을 탑재해야 하기에 유리기판 도입 없이는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 역시 기존의 코어스 구조만으로는 다음 세대 제품의 요구 성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를 TSMC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TSMC에게 다음 칩의 크기와 성능 목표를 제시하며 현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는 사실상 기술 혁신을 강요하는 압박이었습니다. TSMC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서도 결코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TSMC는 2024년 중반부터 내부적으로 유리기판 도입 검토에 착수했으며 대만의 이노룩스 AP8 공장을 전격 인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수된 AP8 공장은 본래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던 곳으로 둥근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형태의 유리를 다루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TSMC가 이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비로소 유리기판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TSMC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기존 코어스 기술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어 새로운 기술로 갈아탈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며 주춤하는 사이 삼성은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유리기판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선점해 나갔습니다. 삼성의 수직 계열화는 반도체 칩 제조부터 특수 기판 제작, 그리고 유리를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에서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수십 년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며 유리를 얇게 깎고 가공하는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끝판왕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유리기판 기술은 순수한 반도체 미세 공정이라기보다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이미 압도적으로 유리한 싸움터가 마련된 셈입니다. 삼성은 수십 년 동안 스마트폰 화면과 TV 패널을 제작하며 축적한 고도의 유리 핸들링 기술을 이제 반도체 패키징 영역으로 전격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순수 반도체 제조 기업인 TSMC는 유리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며 이제야 외부에서 기술을 사오거나 기초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기술을 새로 습득해야 하는 TSMC와 달리 삼성은 이미 수만 개의 미세 구멍을 뚫는 TGV 기술처럼 유리기판의 핵심 노하우를 완벽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TGV는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수만 개 뚫는 고난도 기술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성공 요소입니다. 삼성만이 가진 최종 병기인 턴키 서비스는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으로 고객이 복잡한 공정 고민 없이 완제품을 즉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완성차를 구매하는 것과 부품을 하나씩 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의 차이만큼이나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엔비디아나 AMD 같은 갤리스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하며 실제 제조는 파운드리 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지만 칩을 만든 후에도 기판에 올리고 연결하는 패키징 작업이 필요하며 여기에 들어갈 고성능 메모리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TSMC를 이용할 경우 칩 제조와 메모리 구매, 패키징 업체를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공급망 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와 HBM 메모리 제작, 그리고 유리기판 가공 기술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유리기판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이 삼성의 턴키 서비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삼성그룹 내의 로직팀과 메모리팀, 그리고 기판팀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하기에 최고의 효율을 뽑아냅니다. 오직 파운드리 사업에만 집중하는 TSMC는 이러한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협업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이 상황은 과거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발생했던 디스플레이 기술 전쟁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일본 업체들은 LCD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삼성은 그들을 추격하는 후발주자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기존 기술에 안주하는 대신 OLED라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 기술에 그룹의 운명을 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당시에는 OLED의 수율이 낮고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삼성이 미친 짓을 한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업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성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고 현재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기술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새로운 기술 전환기에 뒤처졌던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시장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에서 1등을 차지하던 기업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태되는 현상은 산업계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TSMC 역시 현재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의 코어스 기술에서는 압도적 1위이지만 유리라는 새로운 판이 열리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C가 망한다는 뜻은 아니며 그들은 여전히 막강한 자본력과 세계 최고의 기술 생태계를 보유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리기판 전쟁에서는 삼성이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먼저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확실하게 거머쥐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단순히 칩 제조사를 넘어 유리기판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필룩스는 레이저로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구멍을 뚫는 핵심 장비를 생산하며 유리기판 공정의 시작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캠트로닉스는 그 뚫린 구멍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다듬는 정교한 식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판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플레이어로 꼽힙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와 LG이노텍 역시 각자의 특수 소재와 공법을 바탕으로 유리기판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기판 기술력은 반도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오지통신 등 미래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리기판 기술의 상용화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유리기판 기술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3대 거인들은 자신들의 자체 AI 칩 개발 계획에서 유리기판의 높은 활용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삼성과 직접 접촉하며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입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유리기판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한국 및 대만과의 기술 격차가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유리기판 가공을 시도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용 고정밀 가공 기술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유럽의 노광 장비 강자 ASML 역시 유리기판과 EUV 장비의 결합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의 기술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유지해온 절대적 우위는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기술 혁신을 기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쟁이 누가 더 선을 가늘게 그리느냐는 미세 공정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기판 기술의 혁신이 가장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2-3년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권력 구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합니다. 현재 삼성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인 행보와 기술적 완성도는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AMD가 실제로 삼성의 유리기판 샘플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인 소식은 삼성의 기술력이 이미 상용화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합니다. 브로드컴 역시 삼성의 유리기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마존 AWS까지 직접 나섰다는 점은 업계 전체에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유리기판의 가치를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기술의 상용화 과정이 장밋빛 미래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며, 낮은 수율 문제와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리스크 요인들을 삼성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 양산 단계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제작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수용성이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유리기판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핵심 소재와 장비를 제공하는 2차, 3차 협력 업체들까지 기술적 수혜 범위가 넓게 확산되며 국내 반도체 생태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역시 자동차용 반도체 기판 분야에서 유리기판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는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반도체를 넘어 디스플레이, 자동차, 그리고 초고속 오지통신 등 다양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만 유리기판 기술은 현재 양산 단계의 초입에 불과하며 실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적 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삼성이 2027년 양산에 최종 성공하여 고객사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느냐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진정한 상업적 성공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TSMC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거대한 고객 생태계를 보유한 무시무시한 저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비록 출발은 한두 해 늦었을지라도 TSMC는 그들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을 빠르게 추격하여 주도권을 되찾으려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수요는 초기 공정의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삼성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기판 기술의 선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삼성이 과거 3나노 공정에서 놓쳤던 주도권을 이번 유리기판 혁신을 통해 완전히 되찾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3년이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리기판 관련 핵심 기술 자립과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소재와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숙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관련 기업들이 가진 실제 기술력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계와 연구계 역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과 연구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행히 삼성은 2025년 4분기 파일럿 생산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유리기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력이며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기술 리더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